미넨 테러를 저지른 3명의 테러범은 어떻게 사건 2달 만에 석방됐을까요? 왜 떠나지? 정답. 정답, 교현 씨. 또 다른 테러범들이 이 3명의 테러범을 석방하라고 또 테러를 일으켰어요. 정답. 귀신. 진짜로? 맞습니다. 1972년 10월 29일 네. 시리아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독일 여객기죠. 베이루트 국제공항에 잠시 경유를 하는데 이때 납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검문 구월단이 이 비행기를 납치를 하고요. 이들이 요구한 거는 여객기에 타고 있는 승객과 미넨 테러 사건으로 독일에 수감된 테러범 3명을 맞교환하자는 겁니다. 미넨 사태 때 홍역을 치렀잖아요, 독일 정부는. 네. 근데 또 그런 게 싫어서 결국에는 11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은 리비아 트리폴리 국제공항에서 테러범 3명과 맞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여객기 납치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획자 아부 다우드인데요. 그러니까 미넨 올림픽 테러 바로 전날 아부 다우드가 8명의 테러범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테러하러 간 겁니다. 네. 이 테러 같은 경우에는 아부 다우드가 나중에 본인의 자서전에 뭐라 쓰면 아라파트한테 이 사건을 다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를 했고 아라파트가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 말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라파트가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테러범들은 리비아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열광적인 영웅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11 Israeli competitors died, 5 of your comrades died, and a policeman was killed. Yeah. What now do you think of that operation?" Really, first I have to say why we did the operation in Mission. Because they betrayed us and they helped Israel. Do you regret the death of the 11 Israelis? Really, we want to kill that Israeli at that time because we want to get free our prisoners in Israeli prisons. The the Germans betrayed us and they promised us and they didn't did the promise. 결국 잘못한 건 그쪽이다. 당당해요. 전 세계가 정말 놀랬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들은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알려버린 거고요. 이게 큰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은 9월단은 이 테러로 전 세계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승리한 건 아니죠. 승리한 건 아닌데 이 테러가 가지고 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각 국가들이 이제 대테러의 부대를 창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In the compound which houses Israel's team. Figures seen in the windows by gathering throng. 국경 경비대책 9그룹 GSG-9을 독일이 창설을 하고요. 이외에도 프랑스는 대테러 부대 GIGN이라고 하는 1974년, 미국은 FBI 산하 스와트의 HRT를 1984년에 각각 창설합니다. 미넨 테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작전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부대가 있었으면 그러면 해결했겠죠. 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위안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검은 9월단이 테러를 벌인 지 일주일 뒤거든요. 1972년 9월 12일에 유가족들을 자기 집무실로 초대를 하고요. 그러면서
총리가 이런 말을 유가족에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계획을 알려드리고 싶군요. 저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학살에 관여한 사람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겁니다. 뿌리 뽑겠다는 거죠, 테러를. 그렇죠. 네.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네.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 골다 메이르 총리의 모습을 그린 만평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만평을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Return to sender violence. 바이올런스, 폭력이 배달이 왔는데 반항하는 거죠. 이란한테도 폭력을 보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보복하겠다. 네. 그래서 피를 피로 갚겠다. 네. 이게 바로 미넨 테러 이후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신의 분노 작전이라는 암살 계획이거든요. 암살 계획. 이 계획은 뭐냐면 미넨 테러와 관계된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다 찾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넨 테러와 관계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피에르의 핵심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로마, 프랑스, 아테네 등 곳곳에서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세운 암살 작전의 명분과 목적은 미넨 테러를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테러를 하는 어떠한 도전도, 그러한 테러 분자도 미리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예. 특히 1973년 7월 21일에 노르웨이의 릴리하메르에서 미넨 테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살라메를 잡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이 살라메가 미넨 테러의 주범이라고 얘기한 것은 처음에 독일 언론에서 처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독일 언론의 보도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하산 살라메가 주타겟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살라메라고 생각해서 죽인 사람이 하필이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 모로코의 평범한 이민자였고 웨이트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던 사람인데 아내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너무 커졌어요. 노르웨이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노르웨이 당국에서 다 조사를 했고, 그래서 모사드 요원들이 잡히고 추방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이스라엘이 테러의 주도권을 바꾼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국제공항을 떠난 비행기가 중간 기착지인 아테네에서 승객을 태우는데 그 승객 중에 테러범이 있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납치합니다. 테러를 하기 위해 탄 거예요? 그렇죠. 이번 항공 테러의 범인들은 기존 비행기 납치 테러로 유명했던 PFLP와 노선 차이로 분리되었던 더욱 강경한 조직 PFLP 작전단 소속이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었죠. 이처럼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위해 새로운 테러 조직들이 계속 생겨났지만 비행기 납치 수법은 기존 PFLP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다른 조직처럼 항공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땅으로 끌고 가는데요. Everybody listen to me. Put your hands down and take out your passport. 이들이 이번에 향한 곳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였습니다. 그 유명한 독재자 이디아민이 지배하는 땅이었죠.
왜 여기로 갔는지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72년까지 이스라엘과 우간다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72년에 이디아민이 이스라엘에 뭘 요구하냐면 옆에 나라를 침공하는데 탄자니아나 케냐를 때리는데 필요하니까 무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안 줍니다. 그냥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이스라엘이죠. 그 테러리스트랑 협상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의 그 비행기를 보호를 한 거예요. 당시 인질범들의 조건은요, 500만 달러.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케냐, 이스라엘 등지의 이 여러 나라의 그 투옥된 자신들과 관계된 테러범 53명을 석방하라는 거죠.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질들 살해가 갔다고 그랬어요. 인질들이 상당히 많아요. 248명에다가 승무원까지 하면 거의 260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한 3분의 1은 이스라엘 국적의 국민들이었어요. 이때 이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무서워하는 걸 합니다. 뭐지?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걸로 나눠요. 이게 왜 무섭냐면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부 다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나눴잖아요, 사람을. 그리고 유대인은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진압. 어떻게 해요? 우간다입니다. 네. 특수부대 보내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구출작전의 신화이자 대테러 교과서라고 불리는 엔테베 작전입니다. 이게 이제 엔테베 공항의 구터미널인데 여기에 조감도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도움받아서 위성 사진 이런 걸 다 취합해가지고 고증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멀어요.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4,000km예요. 와, 진짜 멀다. 이렇게 멀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적성국이죠, 이집트. 수단도 적성국. 길을 안 내주겠구나.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과연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아랍 국가들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초저고도로 비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모든 조명을 끈 채 야시경을 쓰고 수송기를 조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수송기에 무려 특수부대 요원 100여 명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공항에 우간다 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속여야 되잖아요. 위장수를 해야 되죠. 어떤 위장수를 펼쳤는지 한번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독일 자동차네요. 독일 자동차 벤츠죠. 독일인인 척을 하는 건가? 에이, 독일인 척하면 알죠. 뭐지? 누구 차 할게요? 아프리카에서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면 대통령 차. 이디아민의 검은 그 벤츠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옆에 대통령 휘장도 다 집어넣고 검은 벤츠 한 대하고 랜드로버 2대를 비행기 싣고 간 거죠. 저런 작전을. 그러면 대통령 차가 오니까 뭐 군인들이 통과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간다 군인이 2명이 초소에서 총을 대요. 이거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총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들어갈 때도 총소리가 들렸고
그러면서 교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터미널로 들어가죠. 그런데 아주 깜깜한 밤이라 이스라엘 자국민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건데요. 이때 이 이스라엘 특공대는 암흑 속에서 유태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특공대는 이스라엘의 언어, 즉 히브리어로 엎드려 하고 외친 겁니다. 잘하네. 예. 이 기지를 발휘해서 구출한 인질은 무사히 수송기에 태워서 보냈고 우간다 공군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공항에 있던 미국기를 전부 폭파하면서 엔테베 작전은 종결됩니다. 예. 그래서 총 인질 91명, 그리고 승무원 12명, 총 103명이 무사히 들어오면서 이 항공 테러에 대항하는 최초의 대테러 작전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우니까 성공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엔테베 작전 성공으로 항공기 납치 사건은 점차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행기 납치 테러의 주범이었던 PFLP의 세력도요, 당연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79년 바로 1월 달에 미넨 테러의 주범으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알리 하산 살라메가 모사드의 폭탄 세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70년대가 비행기 납치 사건의 시대에서 거의 이제 막을 내리는 사건이 돼요. 그리고 당시 미넨 테러의 주동자였다고 하는 아부 다우드는 미넨과 같은 작전을 다시는 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세계 모든 가정들이 5억이 넘는 가정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됐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